야, 잠깐만. 너 요즘 마트 갔다가 계산하고 나서 영수증 한 번 더 받지? 어? 내가 이거밖에 안 샀는데 왜 이렇게 나와? 하면서. 식용유 하나에 15,000원, 밀가루 한 포대에 8,000원, 라면 한 박스가 어느새 4만 원을 넘어가고.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 뉴스 켜면 중동에서 전쟁 났다는 얘기가 나오거든? 그리고 다음날 마트 가면 또 가격이 올라가 있어. 처음엔 그냥 우연인가 했어.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야. 전쟁이랑 내 밥상 물가는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어. 그것도 아주 촘촘하게. 오늘 내가 그 연결고리를 완전히 해부해 줄게. 이거 알고 나면 뉴스 볼 때 완전히 다르게 보일 거야. 내 이름은 너구리야. 난 전쟁, 에너지, 그리고 우리 일상 물가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거든. 만약 네가 나는 중동 전쟁이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왜 내 생활비가 자꾸 오르는 거지? 때문에 힘들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 진짜야. 이 질문 하나 제대로 이해하면 앞으로 어떤 전쟁이나 지정학적 사건이 터져도 이러면 이게 오르겠구나 하고 먼저 읽을 수 있거든. 이게 단순한 상식이 아니라 돈을 지키는 감각이야. 자, 시작해보자. 먼저 사람들이 흔히 하는 생각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중동에서 전쟁 나면 기름값 오르지. 근데 나는 전기차 타고 대중교통 쓰니까 나랑은 상관없어. 응? 틀렸어. 완전히. 사실 말이야, 기름값이 오르는 건 그냥 시작점이야.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도미노처럼 쏟아지는 연쇄 반응이거든.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 강물을 생각해봐. 강상류의 댐 하나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돼? 하류에 있는 논도 마르고 그 논에서 나오는 쌀도 줄고 결국 식탁 위 밥그릇까지 영향이 가잖아.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딱 그거야.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댐 하나가 막혀버린 것. 호르무즈 해협 들어봤어? 지도 보면 페르시아만이랑 아라비아해 사이에 낀 아주 좁은 바닷길이야. 폭이 가장 좁은 곳은 겨우 서울에서 수원거리도 안 되는 그 좁은 길을 통해서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약 20%가 지나간다고. 자, 봐봐. 전 세계에서 쓰는 석유 100통 중에 20통이 그 바닷길 하나로 다닌다는 거야. 그게 막히면 어떻게 되겠어? 자, 이제 첫 번째 연결고리야. 농사 짓는데 뭐가 필요한지 생각해봐. 씨앗, 땅, 물, 햇빛, 그리고 비료. 비료가 없으면 현대 농업은 사실상 불가능해. 지금 우리가 먹는 식량의 절반 이상은 화학 비료 덕분에 생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 그 비료의 핵심 원료가 뭔지 알아? 천연가스야. 요소 비료, 암모니아 비료 다 천연가스에서 나와. 중동은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지 중 하나야. 그리고 그 천연가스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전 세계로 나가. 천연가스 가격이 2배 오르면 비료 생산 원가가 최소 15에서 20% 이상 뛰어오르는 거야. 비료 가격이 오르면 농부는 어떻게 해? 두 가지야. 비료를 덜 쓰거나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비료를 덜 쓰면 수확량이 줄어. 수확량이 줄면 공급이 부족해져. 공급이 부족해지면 가격이 올라.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그냥 바로 가격이 올라. 어느 쪽이든 결론은 하나야. 네 밥상이 비싸진다. 자, 두 번째 연결고리야. 이번엔 운송비 얘기야. 밀이 생산되는 나라들 알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호주, 미국, 캐나다. 이 나라들이 밀을 전 세계에 팔아. 근데 그 밀이 한국, 일본, 동남아, 아프리카로 이동하려면 배를 타야 해. 배는 뭘로 움직여? 중유, 디젤 다 석유에서 나오는 거야.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면 화물선 한 척이 한 달 운항하는 데 드는 연료비가 평소에 한 배 반, 2배가 되는 거야. 선박 운항사들은 그 비용을 어디다 얹어? 운임에 얹어. 운임이 오르면 곡물 수입하는 회사들 비용이 늘어. 그 비용은 제분소, 빵집, 식품회사로 전달되고 결국 마트 진열대 가격표에 붙어. 에이, 그래봤자 얼마나 된다고. 이런 생각 들지? 잠깐, 이게 밀가루 하나가 아니야. 빵, 라면, 과자, 케이크, 피자도 튀김가루, 밀이 들어가는 식품이 전부 다 같이 오른다고. 한 달 식비에서 밀 기반 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아? 생각보다 훨씬 많아. 이제 세 번째 연결고리야.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바로 바이오 연료라는 복병이야. 바이오 연료가 뭐냐고? 쉽게 말하면 옥수수, 콩, 팜유 같은 농산물로 만드는 연료야. 옥수수에서 에탄올, 대두유나 팜유에서 바이오 디젤을 만들 수 있어. 원유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 정유사들이 이럴 바엔 바이오 연료 섞어서 파는 게 이득인데? 하고 바이오 연료 수요를 확 늘려버려. 그러면 갑자기 옥수수랑 식물성 기름이 연료로도 쓰이고 음식으로도 쓰이는 이중 수요가 생기는 거야.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2배가 됐으니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 팜유, 대두유 가격이 튀어오르는 거야. 이게 왜 무서운 줄 알아? 팜유랑 대두유는 우리가 직접 먹는 식용유이기도 하지만 라면, 과자, 빵, 마가린, 아이스크림, 초콜릿에도 다 들어가. 한번 마트 가서 성분표 한번 봐봐. 팜유 안 들어간 가공식품 찾기 진짜 힘들어. 여기서부터는 진짜 재미있어진다. 돈의 심리 얘기야.
전쟁이 나서 원유 가격이 오르면 농산물 가격도 오른다고 했잖아. 근데 신기하게도 전쟁이 끝나도 농산물 가격이 바로 안 내려와. 왜 그럴까? 가격은 올라가는 건 엘리베이터, 내려오는 건 계단이야. 왜 그럴까? 세 가지 이유가 있어. 첫째, 기업 심리 때문이야. 식품회사 입장에서 원가가 올라서 소비자 가격을 올렸는데 나중에 원가가 내려간다고 소비자 가격을 다시 낮추면 뭐가 돼? 이익이 줄잖아. 그리고 어차피 소비자들 그거 금방 잊어버리거든. 이미 비싼 가격에 적응하기 시작했으니까. 둘째, 공급망 복구 시간 때문이야. 비료 공급이 끊겼다가 다시 들어오면 이미 이번 시즌 농사에서 비료를 못 쓴 농가들은 수확량이 줄어 있는 거야. 그게 회복되려면 최소 한 계절, 길면 1, 2년이 걸려. 셋째, 비축 심리 때문이야. 전쟁이 나면 국가들이 밀, 쌀, 옥수수 같은 전략 식량을 쌓아두려고 해. 수요가 갑자기 확 늘어나는 거야.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오르면 더 쌓아두려고 하고 이 심리가 가격을 추가로 밀어올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전쟁이 끝나도 한동안 밥상 물가는 높게 유지돼.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야. 이걸 알았으면 뭘 어떻게 해야 하냐고. 첫 번째 단계, 지정학적 뉴스를 물가 뉴스로 읽어라. 중동에서 전쟁 났다는 뉴스가 나오면 이제 이렇게 읽어봐. 호르무즈 막히겠네, 에너지 오르겠네, 비료 오르겠네, 3에서 6개월 후 식품 가격 오르겠네. 이 흐름을 머릿속에 넣어두면 가격이 오르기 전에 생활비 계획을 조정할 수 있어. 대비할 시간이 생기는 거야. 두 번째 단계, 생활 필수 소비재를 전략적으로 비축해라. 오해하지 마. 사재기 얘기하는 게 아니야. 유통기한 긴 필수 식품들을 평소에 비해 약간 많이 가격이 오르기 전에 사두는 전략이야. 밀가루, 식용유, 통조림, 라면, 쌀 이런 것들은 보관도 쉽고 유통기한도 길어. 가격이 20% 오르기 전에 한 달치를 더 사두면 그게 곧 수익률 20%짜리 저축이야. 세 번째 단계,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에 관심을 가져라. 전쟁으로 농산물 가격이 오를 때 함께 오르는 것들이 있어. 금, 원자재, 에너지 관련 자산들이야. 이런 연결고리를 이해해야 내 포트폴리오가 지정학 리스크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야. 마지막으로 진짜 하고 싶은 말 해볼게. 우린 흔히 이렇게 생각해. 전쟁은 저 먼 나라 얘기야. 나랑은 상관없어. 근데 오늘 얘기한 거 기억해봐. 호르무즈 해협 하나가 막히면 비료가 끊기고 수확량이 줄고 운임이 오르고 바이오 연료 경쟁이 붙고 국가들이 비축에 나서고 결국 네 마트 영수증이 달라진다고. 전쟁은 더 이상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니야. 그건 네 지갑 속 이야기야. 그리고 이걸 이해하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게 돼. 아는 사람은 준비하고 모르는 사람은 당하고. 나는 네가 준비하는 쪽이 됐으면 해서 이 영상 만든 거야.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세상 돌아가는 방식이 조금이라도 더 선명하게 보였으면 좋겠어. 구독 버튼 눌러줘.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많은 사람한테 닿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 다음 영상에서 또 보자. 너구리였어.